퇴근길 지친 어깨를 늘어뜨리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나는 그 향기를 먼저 맡았다. 낯설지 않은 향, 그러나 집 안에서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향기였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건 윤상미였다. 아내 진아의 곁에서 웃고 있는 그녀는 4해 전의 기억을 단숨에 불러냈다. 처음 마주했을 때의 눈부심, 활달한 성격, 사람을 끌어당기는 기운.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녀는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단단해진 듯 보였다. 철민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세월이 안 흐른 것 같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기억 속에서 바로 꺼낸 듯 선명했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맞장구 쳤다. 옆에 앉은 아내는 임신으로 부른 배를 감싸준 채 상미와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반가워했다. 진아는 들뜬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여보, 상미가 이 동네로 이사 왔대. 새로 지은 아파트 알지? 그리고 잠시 멈추던 아내의 입꼬리가 장난스럽게 올라갔다. 출퇴근길에 우리 차 좀 얻어 타면 안 되냐고 묻네. 나는 순간 대답을 머뭇거렸다. 출퇴근길 매일 차 안 그녀와 단둘. 머릿속에 스친 상상은 곧장 심장을 빠르게 두드렸다. 그러나 곁에는 아내가 있었다. 아내는 태어날 아이 때문에 부풀어 오른 몸으로 나를 믿고 있었다. 그런데도 아내가 먼저 등을 떠밀었다. 여보, 기름값도 아끼고 좋잖아. 상미가 고맙다고 기름은 자기가 넣는다네. 아내의 눈빛은 맑았다. 의심도 망설임도 없었다. 나는 더 이상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고개를 끄덕이자 상미가 특유의 환한 웃음을 터뜨렸다. 정말요? 덕분에 살았어요. 그녀의 웃음은 방 안을 환히 밝혔고 나는 그 빛에 잠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날 밤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눈을 감아도 곧장 내일 아침의 풍경이 그려졌다. 차 안이라는 작은 섬. 두 사람만의 공간. 그리고 오래전 묻어둔 기억이 바람을 타듯 되살아났다. 그 기억은 결혼 전날의 일이었다. 처가댁 마당에서 열린 술자리는 소란스럽고 뜨거웠다. 친구들과 아내의 지인들이 한데 섞여 웃고 떠들던 자리. 그 속에서 상미는 단연 돋보였다. 긴 팔을 휘두르며 건배를 주도했고 웃음소리에는 묘한 힘이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레 그녀에게 끌렸다. 나는 그날 신랑이었지만 그녀의 존재 앞에서는 평범한 남자들 중 하나에 불과했다. 그녀의 눈부심은 너무 자연스러워 사람들을 취하게 만들었다. 나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술자리가 깊어갈수록 그녀의 목소리와 웃음은 마당을 울렸고 잔은 끊임없이 오갔다. 얼굴이 붉어지고 머리가 무거워지던 순간 나는 급히 자리를 피해 화장실로 향했다. 그러나 1층 화장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머뭇거릴 틈도 없이 2층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문을 열었을 때 나는 뜻밖의 장면과 마주쳤다. 술에 취해 무방비로 앉아있는 상미. 아무도 몰랐을 그녀의 순간이 내 눈앞에 펼쳐졌다. 시간이 멎은 듯 나는 얼어붙었다. 숨을 고르며 돌아서야 한다는 이성이 머릿속에서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시선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금단의 문을 열어젖힌 듯한 충격. 심장은 이미 2배의 속도로 뛰고 있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눈을 떴다. 아, 철민 씨구나. 혀가 꼬부라진 목소리, 반쯤 감긴 눈빛. 그녀는 무방비한 채 웃음을 흘렸다. 그 순간 나는 깊은 두려움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끌림 속에서 몸을 떨었다. 도망치듯 자리를 벗어났지만 장면은 머릿속에 깊이 각인됐다. 그날 이후 나는 그 기억을 봉인하듯 잊으려 했다. 결혼식, 신혼, 일상, 아내의 임신. 모든 것이 나를 현실에 묶어두었다. 그러나 지금 그녀가 다시 나타났다.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과거의 금기를 떠올리게 만드는 존재. 게다가 내일 아침부터 나는 그녀와 좁은 차 안에서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해야 한다. 심장은 다시 불필요하게 빠르게 뛰었다. 그 불빛은 오래 꺼져 있던 불씨를 흔들어 깨웠다. 잠들지 못한 밤 나는 스스로 묻고 있었다. 과연 나는 내일 어떤 얼굴로 그녀를 맞이하게 될까? 첫날 아침 그녀는 정시에 집 앞에 나와 있었다.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 차분한 미소를 띠고 나는 괜히 시선을 피하며 조수석 문을 열었다.
그녀가 차에 오르는 순간 차 안 공기가 달라졌다. 익숙한 냄새 위로 낯선 향기가 얹혔다. 차창 밖으로 펼쳐진 도로는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내 안에서는 작은 진동이 끊임없이 울렸다. 짧은 인사, 가벼운 대화. 그녀는 아직 조심스러웠다. 나는 핸들에 시선을 고정하며 최대한 평온한 얼굴을 유지했다. 며칠은 그렇게 흘렀다. 그녀는 단정한 옷차림, 얌전한 태도로 내 곁에 앉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작은 변화들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어느 날은 가볍게 묶은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흘러내렸다. 다음 날은 창문 틈으로 들어온 햇살이 그녀의 옷자락을 스치며 얇게 비쳤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녀의 웃음은 더 길고 더 밝아졌다. 나는 무심한 척했다. 그러나 핸들 위 손바닥에는 땀이 자꾸 고였고 차창에 비친 내 얼굴은 지나치게 굳어 있었다. 밤이 되면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날의 술자리, 무방비했던 순간, 그리고 내가 느꼈던 두려움과 욕망. 기억은 꿈처럼 흐릿했지만 감각은 여전히 선명했다. 잠들려 하면 귀끝에 웃음소리가 맴돌았다. 눈을 감으면 금기의 문틈 너머로 번지는 빛이 떠올랐다. 나는 그 기억을 지워내려 애썼지만 지울수록 더 짙게 스며들었다. 중간 즈음 사건은 의도치 않게 찾아왔다. 퇴근길, 도로 위 차량들이 길게 늘어섰다. 붉은 노을이 차창 너머로 스며들며 차 안을 가득 채웠다. 라디오에서는 느린 음악이 흘러나왔고 바람은 멈춘 듯 고요했다.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내 옆 얼굴에 오래 머물렀다. 말은 없었다. 그러나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큰 목소리였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하면서도 날카로웠다. 나는 무심한 척 고개를 돌렸지만 심장은 내 배신자였다. 두근거림이 고막을 두드려 차 안이 흔들리는 듯 했다. 그저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의도였을까? 나는 스스로를 다그치며 그 의미를 지우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 시선은 나를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다. 그날 이후 차 안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다. 매일의 아침과 저녁은 하나의 무대가 되었다. 좁은 공간, 닫힌 창문, 두 사람의 숨결만이 교차하는 섬. 그녀의 손길은 나에게 닿지 않았지만 공기 속에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늘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웃음은 점점 자유로워졌고 목소리의 억양에는 은근한 온기가 묻었다. 때로는 가벼운 농담, 때로는 짧은 침묵. 그 모든 순간이 내 안에서 과도하게 커졌다. 나는 두 개의 세상 사이에 갇혔다. 집에 돌아오면 아내 진아가 기다리고 있었다. 둥근 배 위로 얹힌 손길, 태동의 미세한 움직임. 그 모습은 나를 현실로 붙잡는 무거운 닻이었다. 하지만 아침 다시 차 안에 들어서는 순간 닻은 풀려나갔다. 나는 경계 위를 떠도는 배가 되었다. 금기를 알면서도 시선을 돌리지 못하는 나약한 선원. 점점 더 자주 나는 아내의 얼굴을 보며 죄책감에 휩싸였다. 그러나 그 죄책감마저도 아이러니하게 상미의 존재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불빛이 더 강렬해지는 것처럼 나는 자꾸만 자문했다. 이 감정은 단지 추억의 그림자인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살아 움직이는 욕망인가? 답은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질문은 더 깊어졌다. 어느 저녁 비가 내렸다. 유리창에 부딪히는 빗방울이 차 안을 어둡게 만들었다. 와이퍼가 앞유리를 가르며 리듬을 만들었고 그녀는 그 소리에 맞춰 무심히 허밍을 흘렸다. 그 소리는 마치 차 안을 감싸는 주문 같았다. 나는 그 순간 금기의 선이 얼마나 얇은지 실감했다. 손만 뻗으면 닿을 듯한 거리.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는 침묵. 그러나 동시에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 그 긴장감은 나를 미치도록 자극했다. 나는 매번 선을 넘지 못한 채 그대로 차를 몰았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수없이 넘어섰다가 돌아오기를 반복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평범한 출퇴근길이 이어졌다. 그러나 내 안에서는 작은 전쟁이 매일 벌어지고 있었다. 나는 아내의 남편이었고 곧 태어날 아이의 아버지였다. 그러나 동시에 한 여자의 웃음에 흔들리는 나약한 인간이었다. 그 모순은 차 안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더욱 날카롭게 부딪혔다. 막의 끝자락에서 나는 이미 알았다. 이 길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깊은 곳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었다. 어느 밤 잠결에 나는 다시 그날의 술자리를 꿈처럼 되밟았다. 마당 가득 울리던 웃음소리, 쏟아지는 술잔, 그리고 무겁게 올라가던 계단. 문을 열었을 때 마주쳤던 뜻밖의 장면이 다시금 눈앞에 펼쳐졌다. 술에 취해 무방비로 앉아있던 그녀. 고개를 들어 나를 알아보던 흐릿한 눈빛. 그리고 내 안에서 일어난 거대한 동요. 꿈속에 나는 다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한 발만 더 다가가면, 손만 내밀면 금기의 벽은 허물어질 듯 가까웠다. 그러나 동시에 옆방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고른 숨소리가 내 귀를 때렸다. 현실은 꿈 너머에서 묵직하게 나를 잡아 끌었다. 나는 땀에 젖어 깨어났다. 어둠 속에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손끝은 싸늘했다. 내가 두 세계 사이에 걸쳐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실감했다. 꿈속의 상미와 현실의 아내. 욕망과 책임. 나는 그 경계 위에서 균형을 잃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차 안. 창밖에는 흐린 하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바람은 차갑게 불어왔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웃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러나 그 웃음은 내 안의 불씨를 건드렸다. 나는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질문이 맴돌았다. 이 선을 넘어선다면 무엇을 잃게 될까? 그리고 무엇을 얻게 될까? 답은 명확했다. 잃을 것은 모든 것이고 얻을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욕망은 자꾸만 다른 답을 속삭였다. 지금 이 순간 단 한 번뿐일지 모른다. 그 속삭임은 달콤했으나 동시에 치명적이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차 안의 공기가 목구멍을 막는 듯 답답했다. 저녁 퇴근길. 붉은 노을이 다시 차창을 물들이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내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이번에도 아무 말은 없었다. 그러나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큰 대화였다. 나는 그 시선을 온몸으로 느꼈다. 말하지 않아도, 손을 뻗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같은 경계선 위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선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는 오직 나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 심장은 미친 듯 뛰었고 목덜미에는 뜨거운 열기가 차올랐다. 한순간 나는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다. 그러나 동시에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다. 둥근 배를 감싸준 손길, 태동에 놀라 웃던 표정, 아이의 미래를 꿈꾸던 눈빛. 그 얼굴은 나를 붙잡았다. 욕망의 불길이 아무리 치솟아도 현실의 닻은 더 무거웠다. 나는 끝내 그 선을 넘지 못했다. 차는 묵묵히 도로를 달렸다. 그녀는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고 나는 핸들을 꼭 움켜쥔 채 숨을 삼켰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유혹은 언제나 그림자처럼 곁에 있다. 그림자는 빛을 따라오지만 결코 빛을 가질 수 없다. 그리고 나는 빛 쪽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며칠이 더 흘렀다. 출근길도 퇴근길도 이어졌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 안에는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남았다. 그것은 욕망의 불씨가 아니었다. 금기를 눈앞에서 마주했을 때 인간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는지에 대한 자각이었다. 나는 나의 불완전함을 부끄럽지만 똑똑히 보았다. 그리고 그 불완전함이야말로 나를 인간으로 만드는 것임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마지막으로 그녀를 내려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차창에 비친 내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굳어 있었지만 어디선가 안도와 슬픔이 동시에 비쳤다. 나는 여전히 그 경계선 위에 서 있었지만 적어도 오늘은 넘어가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아니, 충분해야만 했다.